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 주요 언론들의 관심을 샀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끌고 의회에 가는 게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가 뭘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탄핵 선고 결과를 두고 민주주의가 수호됐다는 걸 일단은 강조하는 분위기고요. 중국 쪽에서는 한국에서 극우 세력들에 의해 앞으로 초래될 혼란에 대해서 언급했고, 일본 쪽 언론은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반응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속내가 은근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미, 중일 이 세 나라의 언론 반응들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제 해석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정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법적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위해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매우 원론적이고 무미건조한 반응이죠. 딱히 지금 타이밍에 이러쿵저러쿵 반응을 보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미국 자체가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한국에서 누가 어떻게 되든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언론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로운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연히 큰 잘못을 했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의해 탄핵이 잘 마무리됐다는 평이 많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이상으로 더 미묘하고 난해한 진영 갈등 문제를 연결해서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AP뉴스는 이번 탄핵을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극심하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지를 강조했어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엄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친북, 친중 정치인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계엄까지 상황이 치닫게 된 책임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행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에게 있다. 반면 반대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혹은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계엄령을 내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횡포를 부린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도 전무하고 무능해서 다수당과 갈등만 일으킨 거다. 뉴욕타임즈 역시 탄핵 인용이 한국의 혼란을 일단 잘 진정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쪽 목소리도 꽤 강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미국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합당한 결과라는 건 완전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건 윤 전 대통령이 친미 성향이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창이잖아요. 그런데 친미 대통령이 밀려난 셈이니까 좀 미묘한 거죠. 이런 생각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우익 성향 언론사 폭스뉴스입니다. 폭스뉴스는 아예 작정하고 한국의 탄핵 정국을 걱정하는 기사를 냈어요. 이 기사에는 마히아르 바루두치라는 언론인의 견해가 많이 실렸는데요. 그가 말하길 윤 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오랫동안 조종되어 온 한국의 친중 성향 정치인들에게 반해서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펼쳤었고 그게 중국 정부에 상당한 불만을 샀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정치인들을 매수해 왔는데 그걸 윤 전 대통령이 막으니까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마히아르 바루두치는 이번 탄핵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이미 친미 성향의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된 걸 보면 한국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이미 상당히 깊이 뿌리내렸다는 걸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특히 미국 우파는 중국 견제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번 탄핵도 단순히 한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해석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언론의 반응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사실 중국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어요. 주로 대통령 파면 과정이 이렇게 흘러왔다 하고 꽤 객관적인 어조로 설명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잘못을 했고 탄핵은 잘 이루어졌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헌재 판결로 파면됐다는 정도로 담백하게 보도를 했어요. 탄핵이 잘된 일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받게 될 형사재판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좌우로 얼마나 심하게 갈라져 있는지도 짚었고요.
이걸 보면 중국 공산당 쪽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환영한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의 거대 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건 계엄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걸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고요. 한국은 일단 헌법의 존엄성과 권력 분립 원칙을 지켜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아마 좌우 갈등 때문에 당분간 몹시 혼란스러울 건데 특히 극우 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면서 큰 혼란이 나타날 거라고 콕 짚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덧붙여요.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경향은 중국의 영어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에도 나타나요. 이곳의 탄핵 관련 기사에서도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해요. 계엄령 이후로 지난 4개월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적 공백도 생기다 보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타임즈 기사에서는 계엄령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한국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반중 감정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많이 밀어붙였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은 기사들이 상당히 점잖고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마 이미 친미 대통령이 탄핵됐고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친미가 아니다 보니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 언론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탄핵이 이뤄진 걸 다행이다라고 명확히 평가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저는 그래도 한미일 동맹관계를 생각하면 친미 성향 대통령이 파면된 걸 일본은 조금 경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군사행동을 한 점을 정말 안 좋게 본 것 같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군 개입의 정당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 요미우리 신문도 군부대 투입은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마이니치와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짚으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계엄령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의 또 다른 특징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꽤 많이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반일 발언을 꾸준히 해온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점을 약간 경계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 역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이번 탄핵을 민주주의 작동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죠. 미국은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까봐 경계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되 극우 집단은 좀 경계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결국에 가장 많은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당분간 정치적 분열로 계속 혼란스러울 것이다. 탄핵이 됐든 안 됐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쨌든 지금 한국은 정치적 분열이 너무 극심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을 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이 복잡한 국면을 누가 가장 잘 수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